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니까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이 다른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이 내용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회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 판례를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부터 살펴보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실시하느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실시한다? 시도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시도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요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국적 제한도 없으니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부정행위자, 이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시험에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되는데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해서 5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30회 시험에서 이게 맞는 지문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1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드는 방식은 5년을 3년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무효 처분을 받은 날 요거를 시험 시행일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요 두 사람만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되 꼭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의 유형은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 시험의 원칙은 뭡니까? 2차 시험의 원칙은 논문형이 됩니다.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은 2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객관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서 규정 때문입니다. 단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령에 의한다. 지금 현재 1, 2차 시험을 동시에 같은 날 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도 1차 시험령 선택형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실시, 이 시험의 시기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해놓고 이제 단서 규정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단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가? 시험 시행기관 장입니다. 시험 공고는 예비 공고와 정식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식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회 시험에서 예비 공고에 대해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정식 공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되겠죠. 90일이니까 이게 60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90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해 주는 건 오직 누구다? 시도의사.
그래서 이제 시도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해 주는 거는 시도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준다. 요거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자격증 교부는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10월 31일 날 시행하죠. 그러면은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 자격증 교부는 12월 말까지 자격증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교부,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양도에 대한 그 판례가 있게 되는데 이 판례가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격증 양도에 대한 판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이 다음에 내 꿈은 뭐다? 바지사장. 무자격증인 내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시키고 실질적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다 합니다. 무자격증인 나는 중개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익분배 문제와 사무소 일반 경영에만 관여하고 중개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다시 무자격증인 내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시키고 실질적인 중개행위는 무자격증인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만 이 공인중개사를 전화로 불러내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중개인은 무자격증인 내가 다 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이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해놨죠.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이거는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행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 모든 기본 개념은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누가 했느냐?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공인중개사가 다 하고 무자격자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무자격자가 다 했으면 어떤 형식을 취해놨든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사용한 것은 이거는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가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대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살펴봤는데 내용이 간단하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31일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 같은가? 이 예상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 맞는 거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벌써 X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원칙은 시도이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시험 시행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60일 X가 되는 거죠.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반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험 시행기관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란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 X가 되겠죠. 이게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회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문도 길고 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은 무자격증인 의리. 그러면 무자격증인 의리 밑줄을 치시고 공인중개사인 간명이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업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거는 유혹하는 지문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무자격증인 의리 중개업무를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야 되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닌 거죠. 등록증 대행에 해당된다. X.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여기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양도 대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X. 5번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하더라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법령 및 실무 끝까지 경매 공매까지 계속해서 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은 좋겠죠. 감사합니다.